적자를 보면서도 파는 제품이 있습니다. 돈키호테가. 이게 돈키호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미끼 상품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돈키호테는 미끼 상품이 너무 많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돈키호테를 좋아하는 이유라는 내용입니다. 예. 이 돈키호테 그 스페인의 그 뭐 풍차랑 그거야 돈키호테가 아니죠. 예. No. 일본에 이제 여행 오신 분, 아니면 출장 오신 분들이 거의 뭐 선물 산다라든지 기념품부터 쇼핑하려고 많이 가시는 그 가게 돈키호테입니다. 예. 예. 일본에 오실 때 돈키호테에서 물건 사려고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걸 뭐 이제 메인으로 해서 오신 분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뭐 대한민국 분들뿐만이 아니라 해외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인기고 일본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인기인 가게입니다. 예. 그리고 K-팝 스타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일본에 오시면 간다고 하네요. 아, 그래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돈키호테를 가보신 분들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냐, 이 가게 특이하네 라고 하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 돈키호테 가게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아마 이제 신주쿠 가부키 쪽에 있는 이 돈키호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주변이 이제 활락가 부터 이래가지고 뭐 예전 일본 야쿠자가 돌아다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 가게 좀 냄새 나네 이런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예. 맞아. 가부키죠 보러 가자라고 하면 바로 나오죠. 눈앞에 있죠. 딱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회사 맞냐라고 했을 때, 예. 일본 도쿄에 이제 과거 일부죠. 지금 일본 프라임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 기업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없어 보이는 회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돈키호테, 왜 일본 사람들이 돈키호테를 엄청 갈까?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왜 이렇게 돈키호테가 인기가 좋을까? 돈키호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돈키호테가 좀 대외적으로 좀 감추려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종합을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돈키호테. 이 음악을 들어가면은 이제 무한 재생이죠. 이 돈키호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어로 이렇게 장사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돈키호테가 좀 특이한 가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쿄의 한인타운이라고 하는 신오쿠보에 있는 돈키호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간판이 돈키호테예요. 한글구나. 한글 패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이런 가게 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좀 특정 이제 있잖아요. 좀 극단적인, 약간 좀 이제 오른쪽에서 좀 극단적 계신 분들한테 항상 공격당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돈키호테가. 그래요? 예. 어머머. 참고로 이 돈키호테 이 신오쿠보 이 한인타운 좀 들어가면은 한인 슈퍼에 왔나 라고 느낄 정도로 한국 제품을 쫙 깔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한국 사람이 제일 유명한 돈키호테가 바로 이거죠. 예, 신주쿠 가부키 쪽에 있는 돈키호테인데, 이건 뭐 가보시지 않으셨어도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이제 나름 유명한 히트한 이 야쿠자가 주인공인 게임 용과 같이, 그래서 이 야쿠자 사람들도 자주 가는 가게로 이 돈키호테가 등장을 하거든요. 자주 가는 게 아니라 막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뭐 쇼핑하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여행으로 가보신 분이라든지 이런 게임으로 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여기 좀 뭔가 가게도 좀 특이하고 뭔가 좀 냄새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키호테가 일본에서는 인기 있고 일본에 여행 오시는 한국 분들에도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뭡니까? 예전에 한국에 이 요지경 만물상 삐에로 쇼핑이란 게 생기기도 했었죠. 우리 강남 갔을 때 한번 갔다 왔네요. 그렇죠. 예, 이 삐에로 쇼핑 있잖아요. 이마트 그 신세계 그룹 쪽에서 이제 이걸 전개를 한 걸로 아는데, 이게 처음에는 엄청나게 화제가 됐다가 바로 이제 문을 닫았죠. 네. 저도 가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박간애가 이제 일본에 있으면서 방송 진행하는데 시청자들이 오상 한국에도 한국판 돈키호테가 생겼어요, 가보세요 이래가지고 서울 가서 가봤거든요. 딱 가서 이제 느꼈잖아요. 여기는 오래 못 간다. 당장에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거죠. 매거진 환경이네요. 삐에로 쇼핑은 왜 문 닫을까? 2020년 기사네요. 한 줄 요약 잘 돼 있네요. 모호한 정체성, 애매한 가격이 실패 요인. 정확한 지적이네요, 환경. 예. 맞습니다. 이 삐에로 쇼핑이 일본의 돈키호테를 좀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겉모습은 돈키호테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삐에로 쇼핑 가보신 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막상 가면은 여기는 살 게 없어요. 뭔가 재밌었네? 근데 필요 없는 거 있잖아. 예, 약간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정체성 자체가 뭐하고 가격 자체가 그렇게 싼 편이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래 못 가고 한국의 삐에로 쇼핑은 문을 닫았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반대말로 했을 때 이 원조 돈키호테는 도대체 뭐길래 장사를 해서 살아남고 있고 일본 사람들 뭐 아직까지 한국 사람 많이 가냐. 이 돈키호테의 전략적인 특성에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직까지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죠. 아직까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자, 일단은 이 돈키호테인데, 자, 이게 돈키호테 창업주입니다. 예, 야스다 타카오시입니다. 숙제 주세요. 좀 뭔가 여러분 그 슈퍼 영업하는 그 뭐 사장님처럼은 좀 안 보이시죠? 예. 그래 뭔가 미소가 아주 이쁘시네요.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뭔가 이게 좀 다른 의미로 있잖아. 이자 몇 프로 이런 느낌 좀 약간 나기도 하죠. 예.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이 창업을 해가지고 본인 대에 끌어올린 회사입니다. 이 돈키호테는. 와 대단하시네요. 이 사람이 일본 기후현의 출신으로 그다음에 일본 게이오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일본 나름 명문 대학이죠. 나와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슈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동네 구멍가게 같은 느낌이에요. 슈퍼부터 시작했구나. 예. 어떤 가게를 시작했냐면은 한국어로 번역이라면은 이게 돈키호테 공식 트위터에 이제 사진이 올라와 있거든요. 오. 우리 회사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예. 도로보 이치바. 도둑시장? 예, 가게 이름이 도둑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도둑이 물건을 훔쳐왔으니까 작물을 팔 때 여러분 정가에 팔입니까? 할인에 팝니까? 싸게 팔잖아요. 도둑이 작물 정리할 때. 그런 느낌으로 우리 슈퍼는 물건 그냥 싸게 팝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디스카운트 스토어. 이 가게가 인기를 끈 이유가 심야 영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에 이게 70년대인데 심야 영업을 하는 가게 별로 없었는데 이 가게는 밤 늦게까지 장사를 하면서 싸게 팔다 보니까 입소문도 나고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도둑시장이라는 가게가 이제 뭡니까? 엄청나게 쌉니다. 객기야스, 격하게 싸다. 돈키호테, 디스카운트 샵으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시작했구나. 예. 저는 일본에서 태어난 거,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는 일본 사람인데 돈키호테를 뭔가 도쿄에서 시작하고 연예인들이 자주 막 진짜하는 그런 가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처음에는 좀 달랐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봤을 때 비슷한 방식이 뭐냐면은 예전에 박간이 영상 두둥. 했을 때 일본의 MK택시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MK택시 또한 일본의 다른 기업들이 택시 심야 영업 안 할 때 MK택시만 심야 영업 해가지고 인기를 끌었다 했잖아요. 이 돈키호테 약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일본 슈퍼들이 빨리 문 닫을 때 우리는 싸게 파는데 밤늦게까지 영업합니다. 예, 옆에 있어요. 옆에. 이때 돈키호테 이러죠. 새벽 2시까지 영업. 우와. 새벽 2시까지 영업. 일본에서도 늦게 퇴근한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여기는 밤늦게까지 생각 살아가 있겠네. 가면 별의별 게 다 있은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뭐 사서 이제 가고. 예,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지금 그 위치, 크기라고 하냐면은 33기 연속에서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돈키호테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키호테의 매출이 1조 8,312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매출이 약 18조. 영업이익이 886억 엔. 영업이익은 우리나라 돈 한 8,800억 정도 되네요. 예. 매출에 비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10%도 안 되죠. 그렇죠. 박리담회잖아. 이익을 거의 안 가지고 물건을 일단은 많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가게 갈 손님이 우리 가게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성장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로도 나오는데, 짜잔. 한국어로 번역. 예, 이게 이제 유통 슈퍼 뉴스 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돈키호테의 성장 그래프입니다. 점포수가 10개, 100개, 200개, 300개, 400개, 700개고, 왼쪽이 이제 매출이거든요. 이 막대 그래프가. 이게 지금 돈키호테가 1989년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와우.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일본에서 이제 이런 그래프를 가질 수 있는 기업이 돈키호테하고 딱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디? 유니클로요. 어마무시한 기업이죠. 기업적으로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각종 기사가 쏟아집니다. 동양경제네요. 2015년 기사. 돈키호테는 왜 여기까지 강해졌는가? 카리스마 야스다 회장. 아까 이 아저씨 있잖아요. 다른 의미로 카리스마가 느껴지죠. 이미 2015년 때는 뭐 유명했구나.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제 나오죠. 돈돈돈 돈키호테 기사에서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경제신문 기사에서도 이제 여러분 이 노래 들어봤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매출액이 6천억 엔이잖아요. 2015년에. 아까 매출액이 2022년 기준으로 얼마나 했습니까? 어디? 1조 8천이잖아요. 3배 됐네요. 이런 거도 이렇게 잡지에 기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온
기업의 주식을 지금 사면 후구다 라는 아, 말 아마 나왔었을 건데 음, 이때 샀더라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25기 연속 흑자였는데 지금 33기 연속 흑자니까. 예, 정말 대단한 기업이죠. 기업적으로도. 또 이건 2018년 기사네요. 돈키호테는 왜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느냐? 거기서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그래서 이제 경제 잡지라든지 이런 각종 신문에서 돈키호테의 성공에 대해서 우짜둔동 주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돈키호테가 좀 다른 데랑 좀 다른 점, 유난한 점을 제가 좀 몇 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아까 삐로 쇼핑이 왜 한국판 돈키호테가 될 수 없었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제일 먼저 첫 번째입니다. 돈키호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일본에서 사람이 많이 떠오르는데 그렇죠. 예. 싸다는 겁니다. 예. 이게 2016년도 기사인데 이때도 좀 화제가 됐었어요. 돈키호테의 수제 200엔 도시락이 화제가 됐다. 2,000원짜리 도시락. 이런 걸 팔았던 거예요. 이거 위에도 물론 싼 제품이 많이 있죠. 이 기사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돈키호테의 원가율입니다. 원가율 90%. 이득이 뭐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 원가율 90%란 말은 이게 200엔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원가가 180엔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자기들 뭐 인건비라나 붙인 건 또 따로 해야죠. 그러니까 적자를 보면서도 파는 제품이 있습니다. 돈키호테가. 예, 이게 돈키호테의 제일 큰 뭐라냐 특징 중에 하나예요. 슈퍼라이언 미끼 상품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 돈키호테는 미끼 상품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가게라든지 뭐 슈퍼 가는 거 갔을 때 이거는 싼데 다른 건 비싸다가 있잖아. 돈키호테는 워낙 물건 종류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저것도 싸고 저것도 싸네? 그게 눈에 몇 개 들어오면 사람들 어떻게 돼? 이 가게는 다 싸구나 라고 소비자에게 암묵적으로 좀 인식을 시킨다고 해야 되나? 돈키호테라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디스카운트 스토어 돈키호테는 무조건 싸다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박아버리는 겁니다. 맞아요. 기본적으로 저도 왜 돈키호테 가요라고 하면 싸니까요라고 저도 대답할 거고 아마 많은 일본 사람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 이게 물건을 팔다 보면 잘 팔리는 제품도 있고 안 팔리는 제품도 있고 어느 정도 이익도 내고 해야 되는데 돈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익보다는 일단은 많이 팔고 보자. 많이 팔아가지고 경쟁사 다른 가게에 갈 손님을 뺏어오자. 동종업계에서 돈키호테를 그렇게 좋게 안 보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예, 손님 뺏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이득이 별로 없더라도 그만큼 손님들 많이 오시면 그렇죠. 괜찮다라는. 그리고 이 돈키호테가 여러분 사실은 종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메가 돈키호테. 지방 도시에 많은 느낌 납니다. 그렇죠. 일반 돈키호테는 도쿄 시내 같은 경우에는 둘이서 스쳐 지나갈 정도로 어깨 부딪힐 정도로 상당히 좁아요. 물건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뭐 있잖아. 지나가다가 잘못 부딪히면 물건 떨어지고 돈키호테 안에. 아마 그런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게 그래도 돈키호테죠. 그렇죠. 근데 그 개념을 180도 바꿔버린 게 메가 돈키호테입니다. 여기는 카트 끌고 나는 거예요. 이마트 같은 느낌으로. 가면서 쇼핑을 할 수가 있고 그럼 단지 뭐 크기 때문에 다른가요? 했을 때 아닙니다. 이 메가 돈키가 일반 돈키호테랑 다른 점. 일본 사람들이 이거에 막 꽂혔어요. 자, 뭘까? 예. 여기는 일반 슈퍼, 식품을 팝니다. 야채, 과일, 그리고 뭐 이런 고기. 일본 사람들 이미지상 돈키는 뭔가 슈퍼 이미지는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 싸게 가전제품라든지 일반 생활용품 판다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요새는 이거. 그렇죠. 이 메가 돈키는 기존에 있던 돈키호테 판매하는 물건도 다 팔고 플러스 해가지고 슈퍼 기능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슈퍼가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예, 쌉니다. 예, 지역 내에 있는 슈퍼에서 거의 넘버원 정도로 쌉니다,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지. 안 그래요? 주말에 여기 주차장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일본에서. 예. 고기 있고 생선 있고 야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누나, 동생, 할아버지, 할머니 다 좋아해요. 왜? 그 사람들이 살만한 물건이 다 있거든요. 성장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 그런데 돈키호테를 떠올릴 때 일본 사람들도 나는 돈키호테 조금 나는 거기는 좀 너무 속물 같아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물.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좀 컨셉이 돈키호테는 원래 여러분 인간의 욕망을 다 열어라. 맞아. 이거예요. 당신들이 진짜 원하는 물건 진짜 원하는 것들 다 여기 있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이 가게거든요. 그러니까 돈키호테를 떠올릴 때 특히 도시 사람들은 어떤 걸 많이 떠올리냐면은 바로 이런 걸 좀 많이 떠올립니다. 맞아. 이것도 좀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네요. 예, 여러분 돈키호테는 구찌, 뭐 프라다, 그 있잖아 루이비통, 예, 갖다 놓고 팝니다. 명품. 돈키호테는 거의 대부분의 가게가 위층에 명품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명품을 갖다 두고 파는 거예요. 이게 일본 내에서도 명품사로 돈키호테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돈키호테는 좀 너무 브랜드 살 그거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뭔가 가서 하나 건져볼까 하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많은 거예요. 할인된 명품을 산다고? 그렇죠. 예를 들어 백화점이라든지 아울렛 사는 것보다 쌉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돈키호테가 공식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제가 한국어로 번역. 돈키호테에서 취급하는 브랜드 제품, 명품에 대해서 돈키의 명품은 괜찮아? 예, 대답합니다. 저희의 명품은 위조품이나 부정상품은 일절 없습니다. 일본 유통자주관리협회에 가맹해가지고 직수입. 예, 돈키호테는 정식 보따리상 같은 느낌으로 물건을 갖다 놓고 파는 겁니다. 브랜드를. 아, 이렇게 건식으로 정보를 내는구나. 그렇죠. 저는 죄송합니다만 돈키호테는 싸게 파는 가게라서 믿을 수 있나라는 조금 있었어요, 마음은. 그렇죠. 아니, 그 명품 사는데 있잖아, 가서 고객님 오셨습니까? 이래가지고 하는 거랑 거기서 예, 얼마요? 이래가지고 있잖아. 예, 나 계란 한 판이랑 이거 프라다 가방 그런 느낌. 예, 그냥 좀 브랜드 상표 보고 가는 거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속물이다 라는 식으로 좀 보이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뭐랍니까? 다 열어라 했잖아요. 바로 돈키호테 특징 중에 하나죠. 예, 이겁니다. 네? 18금 코너. 호호. 돈키호테 가게마다 다 있습니다. 어디요? 미성년자 출입 금지구요. 이런 식으로 천막을 딱 쳐놔가지고 여기는 만 18세 미만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 맞아. 이거도 돈키호테 이미지 중에 하나네요. 그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런 거 사러 간다 하면 돈키호테라는 이미지가 그런 것도 좀 있죠. 있습니다. 성인용품.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은 성인용품이 돈키호테는 다 있습니다. 대충 느낌 뭐죠? 아까 분명히 물건도 싸게 팔고 도시락도 싸고 슈퍼 같은 느낌? 근데 브랜드도 싸. 나쁘지 않네. 성인용품도 싸. 그리고 돈키호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뭐가 있냐면 이건 마케팅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돈키호테. 바로 이겁니다. POP. 예, 돈키호테는 가게마다 물건 앞에 있잖아요. 오늘 물건 이거 쌉니다.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거 사가세요. 과자 사가세요. 그림 같은 거 그린다든지 글자 좀 두꺼운 글자죠. 큰 글자를 이쁘게 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게 잘 먹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도 많이 따라갔네요. 그래서 따라하죠.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줘가지고 가게 특징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돈키호테 특이한 점이 나오죠. 예. 무슨 말이냐면은 짜자 한국어로 번역. 돈키호테는 가게마다 이걸 그리는 전문 직원이 있습니다. 전문 직원. 이것만 그려요. 예, 그러니까 그날 다 바뀌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은 이제 출근해가지고 오늘 어떠한 제품이 있네요. 그러면은 그걸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가게 내에서. 이게 유명하다 보니까 일본 TV 방송국 이런 데서 돈키호테 어느 점 직원 데려와가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거 파는 감 이제 글씨 써주세요. 그려주세요. 이래가지고 그걸 그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 정도 들으시니까 어떤 느낌이 납니까? 돈키호테는 상당히 특이한데 뭔가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기라든지 노력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기존의 일반적인 마트라면은 가격만 싸면은 손님이 오겠지. 위치가 좋으면은 교통이 좋으면은 손님이 오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돈키호테는 일단 캐릭터를 만들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쌉니다. 그리고 우리는 품위 그런 거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욕망을 여세요. 다 팝니다. 고기, 야채, 브랜드, 성인용품 다 팝니다. 그런데 가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매일매일 바뀌는 이런 게 있어서 재밌어요. 하루 종일 있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신선함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마케팅적으로 일본에서 엄청나게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돈키호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요소가 겹치다 보니까 돈키호테가 어떻게 된다고요?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돈키호테 낮에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예 가족들 많이 있고 밤에 가면은 이제 껌 좀 씹는 형님 누나들이 이제 가가지고 돈키호테에 딱 앉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 사람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가는 이 돈키호테. 상당히 지금 제가 여기까지 좋은 점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네요. 뭔가 광고비 받았습니까? 그죠. 돈도 받지 않았는데 미쳤다고 제가 이런 좋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든지 빛이 있으면은 어둠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돈키호테가 일본에서는 이런 걸로도 유명합니다. 한국어로 보니. 지금 2016년 기사네요. 돈키호테 5점포에서 불법 장시간 노동 최장 415시간 잔업이란 말이죠. 예, 그렇죠, 여러분. 블랙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블랙 기업. 근데 아마 오늘 들으시면서 느낌이 왔을 거예요.
가게 저 진열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성장, 저 이익, 저거 뭐 줄일 게 어딨어? 여기서 줄이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뭐 블랙 기업이기도 하고 안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예, 돈키호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싸다고 좋은 게 아니야. 저런 게 일본 기업들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혼자만 이기면 되는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나오겠네. 유니크한 이런 이제 장사 방식, 예. 그리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박리담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 이 돈키호테를 위협할 만한 다른 소매업이 생길지는 저도 의문이네요. 예, 이 정도로 공격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예. 좀 용기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예. 저희도 방송 외적으로 돈키호테 가서 슈퍼 자주 다닙니다. 저희 동네에 메가돈키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수입 소고기 사러 가거든요. 예, 사러 가서 하면 일본 사람도 많이 꽉 있고 이래서 장사가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시. 이거도 하나 얘기해야 되네. 돈키호테는 기본적으로 싸다는 이미지가 있고 실제 싸는데 싸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골라야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 그거는 조심하세요. 저는 슈퍼에 가면은 두부 가격, 파 가격, 부추 가격, 고기,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가격을 외우고 다니거든요. 그람당 가격을. 그럼 가면은 돈키호테가 싼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앞에 있는 슈퍼보다 비싼 것도 많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는 가면 사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거는 싸니까 돈키호테에 사고 다른 거는 싼 슈퍼에서 사고 이러니까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 가격에서 사줄 땐 다 사주지 임마. 원가율을 해가지고 박살내가지고 장사하는데 좀 비싼 것도 좀 사주지. 그러면 이제 좀 전체적으로 그래도 싸잖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기름값을 생각하면 좀 그렇지만 재밌고 게임하는 느낌이죠. 예, 투자하는 거예요. 돈키호테를 박간애가 안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돈키호테 예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한번 온 적이 있어요. 돈키호테 회사에서. 그 메일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는 원래 점례 촬영이 안 되는데 너희는 특별히 촬영을 시켜줄 테니까 와서 찍어라. 이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돈키호테는 촬영 금지입니다. 와서 찍으면은 돈키호테는 한국 사람들 인기니까 조회수가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니들은 특별히 와서 찍을 수 있게 해줄게라는 연락이 왔었어요. 약간 좀 뭐라 하냐,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고 얘기하는 거죠. 예. 저는 우리가 누릴 필요가 없죠. 조회수가 내면 나오니까. 조회수가 나오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기업들이라든지 이거 연락을 받는데 처음으로 이런 패턴이었고 그때 당시. 와, 예, 신기하다. 메일 왔을 때 드디어 막 일본에 있는 나름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네라고 했는데 내용을 그러니까 신기하죠. 예.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 이 회사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있잖아, 그 파워 블로거의 반대 방향이죠. 내가 여기 와서 먹으면은 장사가 잘 될 거니까 음식값 공짜로 주세요.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예, 약간 그걸 느꼈어요. 기억이 나가지고 오늘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돈키호테에 대해서.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네요. 사적인 감정을 제외하고 이런 콘텐츠 하기 쉽지 않은데, 그죠? 예, 너무 착해.